사익동 도박이 걸고주는 롯데 이야기, 롯뱀미 사익동 야구 해설, 저는 으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프로야구 개막 벌써 44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이제 날씨도 많이 봄 날씨 같고 이제 좀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거는 시범 경기를 사직에서 하질 않아서 사직에서 야구를 보려면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데 그래도 뭐 야구는 TV로는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 우선 아마 모두가 좀 많이 놀라셨을 손승락 선수 은퇴 소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승락 선수의 바통을 받을 것으로 가장 이제 주목받고 있는 김원중 선수의 인터뷰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얘기이기도 한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조금 생각할 게 많은 주제 같아서 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손승락 선수가 모두의 예상 밖에 은퇴를 선언하고 이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은퇴 배경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선수 본인의 좀 그 깊은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손승락 선수에 대한 추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은퇴에 관련된 간략한 얘기들을 약간 전해드리자면, 2월 7일에 이제 구단을 통해서 은퇴 의사를 밝혔고, 성민규 단장과 만나서 4차례 정도 재계약을 논의를 했지만은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단 측에서는 손승락이 은퇴 의사가 가겠다며 팀에 제시한 계약 조건과 상관없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정상의 자리일 때 내려오기를 원한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은퇴를 구단 측에서는 후정을 했고, 그리고 손승락은 이제 공식 인터뷰상에서는 지난 4년간 롯데밴으로 남을 수 있게 해준 구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준 은사님들과 선후배 선수 그리고 지인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뜨겁고 열정적인 롯데팬들의 응원과 자랑을 평생 가슴속에 간직하겠다며 아울러 신인 시절부터 응원해준 히어로즈 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식은 5월 22일부터 24일에 사직구장에 열리는 히어로즈와의 홈 3연전 중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고, 이까지가 은퇴에 대한 전문이고, 프로 통산 성적은 통산 601경기 45승 49패 271세이브 7홀드 평균 자책점 3.64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에서 뛴 4년 동안은 총 94세이브를 기록을 했고요. 271세이브 기록은 KBO, 그러니까 한국 프로야구 통산 2위 기록입니다. 네, 통산 1위는 지금 277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는 오승환 선수의 기록이고, 통산 2위로서 이제 남았고, 아마 이 기록이 깨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통산 세이브 2위 기록이 깨지기에는, 지금 현역으로서 3위인 기록이 그 하나의 정우람 선수인데, 정우람 선수가 165세이브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손승락 선수의 기록을 넘으려면은 쉽지도 않고 시간이 걸려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세이브 2위로서는 오랜 시간 동안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공식적인 은퇴에 관한 소식들이고요. 이제 조금 그 깊은 인터뷰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 사실 은퇴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놀란 거는 전혀 은퇴를 할 기량은 아니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고, 선수 본인도 본인이 현역 생활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됐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많이 놀라셨던 것 같은데, 협상 과정에서 물론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퇴를 하게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봐도 4번 정도 이제 협상을 했는데 1차, 2차 협상은 FA 협상이었고 나머지 2차례는 이제 은퇴를 이제 생각하고 나서 은퇴 입장을 구단 측에 얘기를 하고 나서 만난 이제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 전부가 FA 협상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팅 자체는 에이전트가 있었지만은 에이전트보다는 손승락 선수 본인이 직접 나섰다고 하고요. 그래서 에이전트로부터 딱히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민규 단장한테 연락이 왔고, 그래서 직접 이제 성민규 단장과 만나서 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손승락 선수와 성민규 단장은 그 동갑내기 친구 사이입니다. 네, 친구 사이라서 단장과 선수지만 또 친구 사이이기도 한 이런 미묘한 관계로 협상을 진행을 했었다고 하고요. 우선 1차 협상을 1월 8일 시작을 했는데 1차 협상이자 자체가 굉장히 좀 늦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12월 정도에는 그래도 접촉을 하기 나름인데 1월 8일부터 시작한 거는 사실 에이전트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2차 협상 때 이제 손승락 선수가 성단장에게 그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2020년 구상에 이제 자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필요하니까 계약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
대신에 이제 처음 제시한 계약 내용에서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도 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 출발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는 이제 야구 인생과 진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겠다 하고 이제 좀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일단 손순학 선수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그런 액수적인 문제는 크게 자기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또 길게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은 은퇴 쪽으로 생각을 한 것 같고, 왜 은퇴를 결심하게 됐는지는 사실은 뭐 인터뷰에서도 막 명확하게 있지는 않은데, 약간 뭐 서운함을 느낀 부분도 있고, 구단 측에서 그렇게까지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또 선수 본인도 이제는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될 때라고 생각도 했고, 실제로도 가족들한테 많이 좀 미안해하는 부분들이 시즌 중에도 많이 보였던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가족들은 서울에 있고 본인 혼자 지금 부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꾸 커가고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온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 또 그 올 시즌 마지막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정말 펑펑 울면서 또 마운드를 또 쓸어내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사실 그런 그림들을 봤을 때도 사실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FA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뭔가 반드시 FA 계약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은퇴를 생각하고 있지만 팀에서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내가 팀에 필요한 사람이라면은 선수 생활 연장을 할 것이나, 그게 아니고 뭐 반반이나 애매한 상황이면은 선수 생활을 뭐 억지로 연장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런 것들이 이미 마지막 경기에서 좀 표출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느끼고, 다시 인터뷰로 돌아오자면 그 은퇴 결심을 굳히고 나서 이제 선단장과 서울에서 또 미팅을 가졌는데, 왜 은퇴를 결심했는지 또 어떤 부분 서운함을 가졌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은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제 단장과 선수 관계가 아니고 친구로서 편하게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다고 하고요. 실제로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1차, 2차 협상, 그러니까 은퇴 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이제 친구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송민규 단장이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꼬박꼬박 어떻게 이제 선수하고 단장님 사이인데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꼬박꼬박 단장님하고 존댓말로 이제 의사소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손흥민 선수의 그런 프로적인 모습이 참 멋있게 보이는 것 같고요. 이렇게 세 번째 만남은 이제 선수와 단장 관계가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친구로서 얘기를 했는데, 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분위기가 다시 계약을 하자는 쪽으로 얘기가 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단이 제시한 연봉을 받아들일 수는 있었지만은 선단장이 구단에서 연봉 외에 무엇을 도울 수 있느냐고 묻기에 처음으로 해외 연수 지원 이야기를 꺼냈고, 해서 선단장도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하지만 이제 더 윗선에서, 그러니까 뭐 대표 사장님이나 더 윗선에서 코치 연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마무리를 맺지 못했고 결국은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코치 연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은퇴 후에 구단의 코치 자리를 보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대부분 안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해외 연수를 받으면 대부분 이제 코치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구단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은 그냥 제 생각에는 지금 코치 라인업을 짜놓은 게 사실 구단에서 뛴 선수들한테 약간 노고에 치하하는 의미보다는 정말 뭔가 그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자꾸 이제 외부 코치들을 섭외하는 분위기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순학 선수를 코치 연수를 보내주고 코치 자리를 보장해주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도 하고 팀 프랜차이즈라서 그런 자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성격의 코치 자리라면 사실 송충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송충준 선수가 뭐 올해가 지나고 계속 뛸지 은퇴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뭐 팀 프랜차이즈이자 또 부산 지역 프랜차이즈인 손승우 선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손준학 선수한테 코치 자리를 보장해주기에는 사실 구단 측에서는 좀 부담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계약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쉽기는 하지만은 솔직히 뭐 선수 측이나 구단 측이나 좀 어쩔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은퇴 결심을 바꾸지 않자 송민규 단장은 메이저리그식의 단장 보좌 역할과 은퇴식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손순학 선수는 은퇴 후에 지도자 수업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단장 보좌 역할은 이제 정중히 거절을 하고 은퇴식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이 약간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지만 또 저는 이번 은퇴 그 발표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계약을 하지 못해서 결렬이 돼서 은퇴를 한 건 사실이지만 구단이나 선수나 굉장히 프로답게 굉장히 예의 바르고 깔끔하게 이런 과정이 오갔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서 그런 건 되게 멋진 진행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뭔가 미아가 됐다거나 버림받았다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선수도 어느 정도 그런 은퇴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상 내가 선역 생활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은퇴를 하는 게 낫겠다는 결심이 스스로 섰기 때문에 은퇴를 한 거라서 뭐랄까 FA가 결렬돼서 은퇴한 케이스 중에서는 가장 좀 모범 사례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은퇴식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라고 이제 기사에 나와 있는데 성단장은 손순락이 은퇴를 마음 아파했고 손순락은 은퇴하면서 친구인 선단장이 비난이 쏠리는 걸 경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식을 받아들인 것도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일부 팬들은 롯데 애정의 큰 선수가 왜 FA 신청을 했느냐고도 묻는데 본인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 선택지는 롯데밖에 없었고 구단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구단 협상하면서 한 번도 본인이 먼저 제시하게 꺼낸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제안한 내역이 은퇴를 하면서 해외 연수를 보내달라는 내용, 그러니까 FA 계약을 하고 이제 선수 은퇴를 할 때 연수를 보내달라는 거였는데 선대장도 적극 돕겠다고 했는데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부분이고 그것이 제가 앞에 말했던 부분이 이유이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고 이제 은퇴 결심을 하고는 뭐 같이 뛰었던 뭐 코치님, 감독님들 그리고 선후배 동료 선수들한테 다 연락을 돌렸다고 하는데 김시진, 조원우, 이겸혁 감독님을 비롯해서 정민태, 김수경, 김원영, 정명호 코치님 등께 전화를 드렸고 대부분의 반응이 왜 아직 공도 괜찮고 몸도 안 아픈데 왜 은퇴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하고 또 함께 뛰어준 선수들은 롤모델의 형님인데 앞으로 누구를 보고 야구를 해야 하느냐고 안타까워했다고 하고요. 그래도 본인은 또 선택을 잘했다는 얘기보다는 더 할 수 있는데 왜 은퇴하느냐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게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300세이브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아쉬워하고 선수 본인도 아쉬워하긴 하지만 300세이브보다 롯데 팬들한테 100세이브 달성을 보여드리지 못한 게 더 아쉽다, 안타깝다고 얘기를 했고 또 물론 그런 숫자를 채우지 못한 건 좀 아쉽지만은 반면 4년 계약 기간 동안은 부상으로 빠지지 않고 그래도 풀타임으로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3월 10일에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이제 코치 공부를 할 계획이고 기회가 된다면은 메이저리그 구단의 지도자 연수 과정에도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고요. 또 현장 경험과 지도자 경험 공부를 통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KBO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고 코치 생활을 그 팀이 롯데에서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지 롯데 팬들한테 좀 제대로 된 인사를 전할 수 있을까 거기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고 히어로즈에서 롯데로 옮겨갈 때 팬들한테 보조 배터리를 선물한 그런 또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은퇴식 때 손흥민 선수가 또 멋진 은퇴 인사와 선물을 또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진심이 담은 메시지는 롯데 팬들의 열정 응원을 항상 존경했습니다. 롯데와 4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깊은 정을 느꼈고 엄청난 시간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을 벗기로 결정하기까지 숱한 갈등과 번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롯데 팬들에게 받은 사랑은 어떤 형태로는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히어로즈 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야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제가 마무리 투수로 발돋움할 수 있게 지켜봐 주셔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투수 선수락은 존재하지 않지만 야구인 손승락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진심을 다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장문의 이런 인터뷰와 감사 인사를 남겼는데 개인적으로 손순락 선수는 히어로즈 시절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였어요. 사실 타팀 선수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로 꼽을 만한 선수였는데 그 이유는 정말 그 마무리 투수란 자기의 보직과 그 다음에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프로의식이 정말로 멋진 선수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2014년 그 한국 시리즈 그때가 5차전인가 6차전인가 그랬는데 그때 무사 만루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8회 무사 만루에 올라와서 그때 삼성과의 한국 시리즈에서 그때가 동점이었나? 아니면 환점차로 지고서 아마 동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올라왔는데 그때 그 손순락 선수의 결연한 눈빛을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 무사 만루에 올라왔는데 정말 이거는
내가 죽어도 오늘은 내가 반드시 이 위기를 막는다는 그런 결연한 눈빛이 정말 너무나 멋있게 느껴져서 그 장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무사말로의 위기를 그 무실점으로 막아냅니다. 막아내고, 하지만 그때 정말 모든 것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제 9회에는 결국은 이제 역전타를 허용을 하고 패배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손석락 선수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수를 다 쳤습니다. 왜냐면 그때 보였던 그 눈빛을 보고 그 누구도 절대로 비난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정말 그 장면이 멋있긴 하면, 그래서 우리 팀에 온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거든요. 왜냐면 정말 좋아하고 정말 프로다운 모습이 모범이 되는 선수가 우리 팀에 왔기 때문에 정말 기뻤던 게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고, 또 우리 팀에서 보냈던 4년의 시간 동안도 사실 아쉬운 부분도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우리 팀이 항상 어려운 점이었던 그 마무리 부분을 그 어느 선수보다 잘 메워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계약 규모에 비해서 아쉽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손석락 선수가 없었다면은 17 시즌에 뭐 가을 야구는 절대로 하지도 못했을 거고, 그냥 없었다고 생각하면은 훨씬 더 답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손석락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프로적인 멋진 모습들에 대해서 후배들도 굉장히 기감이 됐던 것 같고, 사실 성적도 성적인데 그런 기감이 되고 본보기가 됐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히어로즈에서 뛴 시간이 훨씬 긴데 코치 생활을 롯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저는 사실 조금 의외이기도 한 게, 물론 은퇴를 롯데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롯데 팬인 것도 맞지만 히어로즈 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좋아하는 구단 얘기하라면 히어로즈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현대 시절부터, 현대 2007 시즌, 2006 시즌부터 현대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랄까 현대하고 히어로즈랑 구단이 굉장히 가족 같은 끈끈한 면모가 있어요. 다른 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팀으로 돌아도 좋지만 히어로즈로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히어로즈 팬들 입장에서는 약간 서운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자기 팀에서 컸고 전성기를 보냈고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뭐랄까 조금 멘트가 작은 것 같아서, 네, 히어로즈 팬들 입장에서 약간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은퇴한 구단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손석락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서 히어로즈 팬분들은 안 섭섭해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적을 할 때도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프로로서 그런 멋진 마무리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석락 선수에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상을 전하고 싶고,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코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좋은 지도자로서 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제 생각엔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고 어려움을 겪고 마무리가 되어서 승승장구를 하고 또 어려움을 또 겪고 여러 가지 본인의 그런 인생 사연이 있기 때문에 잘 그런 역경들을 극복을 해왔기 때문에 후배들한테도 그런 역경들을 잘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손석락 선수 은퇴하다는 얘기를 해봤고 되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김원중 선수 얘기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마무리 얘기를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통을 이어받게 된 선수가 김원중 선수 같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일단 보직 변경에 대해서는 팀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고, 재미있게도 손석락 선수도 선발 투수 유망주였고 27세 시즌까지는 단 한 개의 세이브도 없다가 28세 시즌부터 마무리로서 입지적인 그런 족적을 남기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고, 김원중 선수도 올해 이제 만 27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묘하게 나이대도 비슷하게 마무리로 이제 전환을 하는 시기도 맞는데, 이 얘기는 또 마무리로 새로 시작을 하기엔 전혀 늦지 않은 나이고, 롯데 마무리하면 바로 떠오르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김원중 선수가 멘탈이 약하다, 맨날 그 위기 상황에 시뻘개진다, 멘탈이 많이 흔들리고 새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지만, 사실 인터뷰나 여러 가지에서 보면은 이 선수가 절대로 간이 작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담대하고 마운드 위에서 별로 생각이 없는 투수입니다. 그 생각이 없다는 게 굉장히 쫄거나 아니면 잡생각이 많은 게 아니고 정말 그 투수의 미트만 보고 타자의 승부만을 한다, 그런 얘기인데, 인터뷰에서도 어차피 마운드 위에 올라가 던진 건 똑같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장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면 다른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고, 마무리 투수라는 매력은
경기를 자신의 손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매력 있는 보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고, 보직 이동에 관해서는 선발과 불펜의 차이는, 불펜은 한 타자 한 타자 막다가 주자가 쌓이면 바뀌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흰컵 던졌고 마운드에서 올라간 건 마운드에서 던진 건 똑같고 타자를 잡아서 이기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렇다 저렇다 다르게는 생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고 아직 뭐 마무리라고 확실하게 언지를 받는 건 아니고요. 불펜에서 뒤쪽에 쓰려고 한다만 전달을 받았다고 하고, 긴 이닝이 아닌 짧은 이닝 확실하게 막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잘하면은 자연히 마무리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랩소도랑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한 피치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김원중 선수는 그 랩소도 측정을 했을 때 포심의 회전이 좋다는 진단을 받아서 하이페이스트 볼과 포크볼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고 몸 관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루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 왜냐하면 데뷔 때부터 부상을 가지고 와서 재활을 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제대로 선수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또 자부심이나 자신감이 몸 관리 부분에서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 시즌 사실 성적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스스로는 퇴보하지 않았다, 퇴보는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한 시즌을 치렀고 시즌 초반과 후반에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수 본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치른 시즌들에 대해서 좋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그것들을 좋은 자산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멘탈적으로 건강한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인터뷰에서도 제가 오늘 못했다고 내일도 못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전에 못했다고 오후에 못하라는 법도 없고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의 경험들을 통해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이 김원중이라는 선수도 그렇고 김원중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투수는 10번 세이브에 성공을 해도 한 번 실패하면 영생을 누릴 만큼 욕을 얻어먹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부산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그 보직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본다. 좋은 결과보다는 안 좋은 결과 쪽으로 방향 설정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선발도 중요한 보직이고 불펜도 중요한 자리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만사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머리를 지금 많이 기르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또 뭐 별 생각을 하고 기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작년 시즌 마치고 한번 길러볼까 했는데 기르다 보니까 거의 지금 뭐 단발이 넘어서 장발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자르는 것도 뭐 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뭐 자를 때 되면 자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이 선수가 너무 마운드에서 생각이 많다거나 겁이 많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다혈질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겁을 먹는 게 아니고 너무 흥분을 한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다스리는 거를 좀 트레이닝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롤모델로 손수랑 선수배님이 정말 많은 걸 알려주셔서 많이 배우고 싶다고 하고, 또 뭔가 그러니까 손준호 선배나 오승환 선배 같은 레전드들을 막 담고 싶거나 따라한다기보다는 저만의 개성으로 마무리 역할을 소화하고 싶고, 기왕이면 롯데자이언츠 마무리하면 떠오르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원중 선수가 마무리라는 새로운 보직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 의욕도 높고 충분히 자기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식도 있고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느껴지면서도 또 막 부담이 막 크게 느끼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올 시즌 마무리로서의 김원중 선수 모습이 많이 기대가 되고, 개인적으로는 장발머리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뭐 워낙에 인물도 출중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멋있게 어울려서 그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는 김원중 선수의 멋진 모습을 올 시즌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사육동 야구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우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다양한 스프링 캠프 소식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